안녕하세요. 책 읽어주고 있는 하루 성장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도연 스님이 지었고요. 이 책은 스노우폭스 북스, 그러니까 돈의 속성으로 유명한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럼 저 하루 성장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거부터 보시나요? 혹시 표지부터 보시나요? 아니면은 목차. 저는 이 프롤로그를 제일 먼저 읽는데요. 제가 프롤로그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에 모든 번뇌 사라지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사람과 장소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자주 걷던 거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요. 즐겨 듣던 음악이 기운을 샘솟게 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참 좋습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 마음을 다하고 색, 향, 맛에 집중하여 마십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을 때는 그냥 느슨하게 마시지요. 차를 마시다 보면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워주니 자연스럽게 긴장이 이완되고 몸에 독소도 배출됩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접어드니 삶의 소소한 문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차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중국의 어느 고승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끽다거 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이었지요. 차 한 잔하고 가시게. 이 단순한 말이 가진 의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크나큰 파문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끽다거라는 화두의 힘은 의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차 한 잔에 온갖 번뇌를 다 내려놓고 녹여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게 만든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툴툴 털고 일어나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차에 집중하는 당신은 자신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답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인생 뭐 별거 있어. 밤 하늘에 새겨진 별빛만큼 무수히 많은 답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에게 끽다거는 시작을 알리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 물에 지난 일 모두 담아 끓여버리고 그 물로 내린 차에 희망을 담아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생각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려주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평온하기를,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차 한 잔 건넵니다. 2022년 도연 두 손 모아. 제가 지금까지 프롤로그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1장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2장 승, 인생의 여름에는 무한히 뻗어 나가세요. 3장 전, 반전의 기회가 오는 인생의 환절기. 4장 결, 인생의 가을에는 뿌린 대로 거두세요. 5장 공,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로 끝이 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도연 스님이 쓰신 이 책은 상당한 힐링 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이 4줄씩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사파는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의 4장 결 부분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강도가 아닌 빈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고통이 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담대함을 갖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배하지만 격려는 당신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버거워도 자기 자신을 너무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다독이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은 내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앉아 명상하고 존재를 알아차리며 현재를 깨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평온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독을 하기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만큼 읽기 편하게 4줄씩 끊어서 읽을 수 있어서 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마음을 울리는 힐링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생의 겨울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봄날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사를 시작부터 망칠지도 모릅니다. 한여름 태풍이 몰아쳐 농작물이 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 추수철의 이른 서리가 내려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공황, 갑자기 찾아온 불지평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 상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참 춥다는 것이지요. 겨울은 한 번만 오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책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